네, 자연 풍수가 정한수입니다. 이제 산에 뜬다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젠 이 계면의 조건으로 갈라져야 된다. 그다음에 호흡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혀를 향해야 된다. 그리고 물은 갈라졌다 합쳐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 계면의 조건으로 갈라져야 된다 하는 부분이 그럼 갈라지는 게 무엇이냐 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계 조건은 계면인데 그중에 용의 팔다리가 이 사람처럼 나와야 된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백두대간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갈라졌는데 모이지 않고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상아리만큼 남한은 다 뭉쳐서 경기도 지역, 충청도 지역, 호남 지역, 경상도 지역 모두 이렇게 뭉쳐서 좌우로 제팅해서 감싸주고 있는데 북한은 다 갈라져 있습니다. 이 그림만 보더라도 산세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정세라든지 사는 부분의 수준이라든지 부의 차이를 분명히 우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져야 됩니다. 서울 지역에 보시면 이렇게 모든 산맥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동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좌우 대칭으로 안아주고 있어서 여기는 돈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쪽 삼각지로 빠지는 용산 쪽에 보면 전체 위에 내려오는 물들이 삼각지로 빠지는데 다 감싸주고 있어서 앞으로 이 지역이 서울역으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용산 지역이 엄청 크게 발전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런 갈라진 형태가 갈라졌는데 혀를 향해서 모아졌느냐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 모양도 팔다리가 갈라진 것처럼 갈라져야 됩니다. 모든 자연의 현상이 똑같습니다. 나무도 이렇게 갈라져야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파리도 보면 모든 잔가지가 사람의 몸의 주름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은 봐서 살아있고 생겨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상도 바로 좌우 대칭으로 잘 갈라져야 틀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갈라진 모양들을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말씀드리면 위에 크게 갈라진 것을 명견이라고 하고 혀를 중심으로 좌우로 갈라진 것을 우리가 청룡백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깨처럼 뚜렷하게 갈라진 모양이 이제 명견이라고 하고 또 작게는 뭐 선익도 있고 기리세득이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보면 좌우 대칭으로 뚜렷하게 갈라져 있죠. 좌청룡백호가. 그래서 바로 길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동지로 갈라져서 길치가 다행이다 하는 보면 모양을 보시면 바로 오동나무는 좌우 대칭으로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런 자연의 이치 그대로 산맥도 좌우 대칭으로 갈라져야 바로 오동지다 그러면 바로 혈이 대형 혈이다. 아주 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약간 격이 낮지만 이 겸지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참치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대 잎이 나오는 것이 대칭이 아니고 이렇게 엇갈려서 나옵니다. 바로 이게 길지지만 나오는 갈라진 것이 대칭이 아니고 갈대처럼 이렇게 엇갈려서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이 길진데 혈은 좋은데 겸지라 기가 좀 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대칭이 아니고 엇갈려서 가지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익에는 바로 혈 좌우에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나와 있는 매미 날개처럼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용상, 용에 내려올 때 있는 선익이 있고 바로 혈 위에 있는 이제 선익이 있는데 용상 선익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혈에 있어서의 선익은 그 물의 흐름이라든지 또 혈을 향하는 그런 정 있느냐 없느냐를 유무를 따지는 것이 바로 혈상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이러한 단어는 아주 새로운 단어인데 사람의 피부에 주름 같은 겁니다. 고기를 따지면 마블링 같은 것이고 바로 또 무덤을 파게 되면 땅 속에 무늬가 있는데 그 무늬가 있어야 되는데 무늬가 없으면 빗물이 빠지지 않아서 시체가 썩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가장 해로운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 주름이 있고 손등에 주름이 있는 것처럼 실핏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갈라져서 있는 것을 우리가 기리세계라고 하고 산에 내려올 때 잔주름을 계속 만들면서
탈살하게 되면 끝에는 혈을 맺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리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리세를 딱 보면 여기 혈이 있다. 혈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리세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혈 위에 바로 톡 튀어나와서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승금인데 바로 여성의 성기를 치면 바로 음액과 크리토리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와 사랑과 그런 것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라진다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산도 갈라지지만 물도 갈라져서 다시 합쳐지는, 반드시 물도 그렇게 갈라져야 다시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뭐 뭉쳐서 내려오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갈라지고 그다음에 합해야 된다. 그럼 염은 뭐냐? 반대입니다. 분의 반대로, 갈라진 것의 반대로 분이 갈라진 것이 바로 우리가 계면된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 염 뭉친 것은 불계면 조건이죠. 계면의 반대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계면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살거나 아니면 절대 조상의 미호를 모시지 않죠. 갈라져 뭉쳐 있는 것,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불산, 어린 산, 끊어진 산, 석산, 앞뒤가 없는 산, 애로운 산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오불산이라고 해서 절대 살지도 않고 또 거기에는 조상을 모시지도 않습니다. 직선직수, 산이 한 가지 쭉 내려오거나 물이 좌우로 흐르지 않고 직수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은 우리가 이것을 연멸했다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망지다. 여기서 쓰게 되면 모든 일들이 허망하게 된다 해서 우리가 공망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과 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앙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